자, 시작할까요?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그 동차반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합격하고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영학의 그 인적자원 관리는 경영학의 한 갈래기 때문에 경영학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경영의 이해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의 이해를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할게요. 경영학까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저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3장 보세요. 경영의 의미. 첫 번째 줄은 그냥 쭉 그냥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학의 과정인데요. 경영 관리의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플랜 2C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의 모든 선생님들의 인사노무관리 책이 이 체계를 따르거든요. 그것을 경영 관리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해서 교과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조직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줄 치세요.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말도 쓰고 연속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PDS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경영학 책들에서 1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인사노무 관리도 경영학의 한 갈래라고 했으니까 이 큰 틀을 따라갑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도 있어요. 교과서 보시면. 페이지, 여기 빨간색 글씨가 페이지예요. 보시면 이게 PDS인데 제가 그냥 막 주장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오늘 배울 내용인데 앙리 페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9장인가 나오는데 앙리 페올이라는 사람이 그 경영을 정의를 하면서 경영의 그 영어가 매니지먼트잖아요. 교과서 첫 번째 줄 나온 것처럼. 그래서 관리의 과정을 이렇게 계획 수립, 조직화, 그림 보이죠? 세 번째는 지휘, 조정, 통제의 과정으로 유형화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 계획 수립 플랜이죠. 그다음에 조직화, 그다음에 지휘 조정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실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피드백을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요. 큰 틀이 이제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림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영을 크게 그 과정을 PDS 사이클이라고 해서 플랜 2C로 나눠진다.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계획 수립, 조직화, 지휘, 통제 이 과정으로 나뉘어요. 사실 여기 이제 조정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 조정을 그냥 지휘의 과정으로 통합하기도 합니다. 예. 거의 이 그 조정 부분은 지휘로 통합한 책이 사실 많아요. 제 책도 그렇게 썼거든요. 그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자, 그래서 경영학의 의미 굳이 이 인사노무 관리에서 자세히 안 다뤄도 되겠죠? 넓은 의미는 모든 조직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세 번째 줄 좁은 의미에서 또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여기 좁은 의미의 경영학에서 파생된 거예요. 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운영 원리, 활동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 두죠. 중요한 건 밑에서 세 번째 줄 실용적인 성격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경영학의 역사가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발전한 게 이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경영학은 순수 학문이 아니거든요.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학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그 제반 학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넘겨서 보시면 우리가 그 좁은 의미에서 기업 경영의 요소들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경영학 책에서 따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 경영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경영학을 소개를 할 때 항상 이런 예시를 드는데 이렇게 제가 생수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경영의 기능은 이거 지울게요. 생산 운영 관리의 기능이 또 아주 기본이에요. 생산. 그래서 제가 이 스파클이라는 생수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자원 관리 파트. 지금 경영에 기능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따 볼 거지만. 그래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있고 이것을 판매할 사람이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이거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케팅 해야 되겠죠. 마케팅, 관리가 세 번째 기능이에요. 경영의 기능. 그래서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이것을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는 거,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영활동을 통해서 얻은 돈을 관리하는 파트가 재무관리 파트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출신이시면 이게 다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다 받아야 돼요. 그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재무관리,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 재무관리하고 회계 있거든요. 어카운팅. 회계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 아예 다른 학문으로 요즘에는 딱 띄어서 경영이랑은 별도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회계도 이 파트예요. 그래서 뒤에 이 표가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면요. 6쪽에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6쪽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경영의 주요 분야가 이렇게 크게 5가지, 이제 회계는 그냥 빼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물건을 만들고 이거를 다른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선발하고 교육훈련 시켜가지고 유능한 인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영의 주요 기능 분야에서 인적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교과서 5쪽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인사기능, 우리가 지금 12회차에 걸쳐서 계속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인적자원 관리하고 노사관계 관리가 있는데 노사관계 관리는 제 책에서 나중에 뒷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생산운영 기능, 마케팅, 재무회계는 읽어보세요. 아마 인사노무 관리 우리 문제에서는 이 경영의 기능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게 개요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가 어디 파트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기업의 경영 요소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목적은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가장 제일의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사실 이 목적과 자본은 어느 기업이나 거의 비슷해요. 추구하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정보거든요. 그래서 챕터 3에서 전략을 배울 거예요. 저희가 오늘 잠깐 배우기는 하는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챕터 3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한계점과 시사점을 써라였나? 아무튼 그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돼가지고 거의 모든 책들이 또 이거를 파트를 달리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목적이나 자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카피가 가능한데요. 사람하고 전략은 카피할 수 없어요. 특히 사람은.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경영의 3가지 차원. 이거 제가 아까 플랜 2C 하면서 그림 같이 봤잖아요. 이것을 요약한 거, 4개로 요약한 거. 지금 요거는 3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책들이 4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3개로 압축하면 PDS 사이클이고요. 얘를 좀 더 플랜을 빼고
둘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조직화하고 지위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경영학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그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을 배울 때 계속 할 거거든요. 첫 번째 그 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획하는 거, 그리고 조직화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냥 막 맨 땅에다가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집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는데 방은 몇 개로 할지, 창문은 몇 개로 낼지, 몇 층으로 할지 이런 거 다 구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1층짜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그냥 다 지위가 같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조직 구조를 가진 기업도 있지만 굉장히 그 계층이 엄청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긴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의 집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조직화. 이거는 아마 우리가 계속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이고요. 지위는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썼지만 지위와 관련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경영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 책에 넣지 않았어요. 지위는 말 그대로 리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사소통 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파트거든요. 그래서 경영학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동차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제해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통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드백까지 같이.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또는 압축해서 PDS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책도 PDS의 사이클로 돌아가요. 자, 그다음에 기능 차원은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차원도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인사노무 관리 과목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영학 전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일단 개요기 때문에 넣습니다. 챕터 3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6쪽. 전략적 의사결정 있죠? 이거는 챕터 3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경쟁 우위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어의 그 비슷한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략하고 전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술은 말 그대로 기술이거든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전략이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전술이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계획의 시계 범위를 보면 장기적인데 전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단기적인 중기. 그리고 운영 계획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경영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어서 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제가 이 표에다가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도 최고 경영자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보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선 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이제 그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케팅 부서다 하면 어떻게 이거를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지 어떻게 재밌는 광고를 만들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차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메모하실 거는 7페이지에 운영 의사결정은 기능과 관련됩니다. 경영의 기능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세요. 다 해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GS 한 바퀴 쫙 돌 때 중요한 거는 다시 볼게요. 그래서 넘겨서 8쪽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근데 사실 그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경영학의 한 갈래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론들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8쪽 보시면 마이크 포터, 이 지금 그 가치사슬 접근은 모르시면 안 돼요. 가져가세요. 그 앞에. 여기. 가에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경영학 책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자세하게는 이제 쓰지 않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 관리, 인사노무 관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가 이 그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경영학에서 어디 활동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클 포터는 경영학 전략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사 노무 관리에서는 이 문제를 낸다는 거는 그냥 공짜로 다 맞아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세 번째 줄 경쟁 우위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사슬 접근 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가, 인적자원 관리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보조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적자원 관리. 근데 보시면 네모 박스 보세요. 기업의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 제품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보조적 활동, 서포팅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렇게 그 기업의 구조, 경영의 구조를 유형화를 시켰는데 인적자원 관리가 이 마이클 포터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서포트 액티비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서포트든 프라이머리든 어쨌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내적 유통, 생산 운영, 영업 이거 다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 안에서는 지원 활동이라서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9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일반적으로 여기 줄 치세요. 운영 활동에 생산 운영하고 마케팅. 그 다음에 지원 활동에 인적자원 관리하고 재무 관리를 이끌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의 4대 기능이라고 그래요.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적자원 관리는 기업의 창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원 활동 중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게 12회 할 동안에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보다는 사실 그 출제 경향들을 보시면 인사 노무 관리에서만 고유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마이클 포터의 이 이론은 너무나 범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낮지만 앙리페율은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네모박스 보세요. 관리 나와 있죠? 관리가 경영이에요. 관리로도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영활동에 6가지. 경영활동을 6가지로 유형화를 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인적자원 관리에서 특히 경영 파트에서 이 준비, 조직화, 명령, 조정 요거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요. 동그라미 그림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이 무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를 아무래도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앙리페율, 마이클 포터도 중요하지만 앙리페율이 조직 관리에서는 특히 경영 조직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 앙리페율은 계속 배울 거예요. 제가 경영 조직은 수업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앙리페율은 나올 수 있죠. 경영 조직에서라도 인사 노무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앙리페율은 제가 볼딩으로 해놨습니다. 굵은 글씨로 관리라고 해서 5가지로 했는데 이거를 3개로 압축하면 뭐예요? PDS라고 했어요. 특히 두 같은 경우는 조직화, 명령, 조정이에요. 그죠? 다른 책에서는 조정을 빼고
조직화하고 명령만 묶어서 지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개로 하느냐, 4개로 하느냐, 5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근데 어쨌든 PDS 사이클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서 제가 혹시 막 말이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요 그림 너무 중요하고요. 이 그림 안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거 별표 치세요.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 책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직무에 대한 분석이 챕터 4에 있습니다. 직무 관리라고 해서 오직 인사 노무 관리 파트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직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보, 이거 너무 중요해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 순서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인적 자원의 기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영의 기능은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인사의 기능이 또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냥 줄여서 학계평 보유라고 말을 하는데 인적 자원의 기능 요거는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챕터 5부터 5, 6, 7, 8, 9 5가지 챕터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경영학의 개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챕터 1, 2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챕터 5부터는 강의 계획서 보시다시피 2주에 걸쳐서 계속해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다른 이제 선생님들 책을 보면 이 유지 관리가 좀 나눠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유지, 이직 관리, 방출 관리 이런 거 라고 해서 이혜선 선생님 책이 이게 나눠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 책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유지, 이직, 방출 관리를 하나로 묶어서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5가지로 묶었고요. 이 내용들을 제 책에서 삭제한 게 아니라 묶어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확계, 평, 보유.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볼게요.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모 박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인 효율성, 이거 보세요. 맨 아래 각주 보시면 효율성은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1차적인 생존 목표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을 당연히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사람이죠. 사람의 개인적 효과성. 근데 제가 책에 조금 오타가 있어요. 그거 고치고 갈게요. 10쪽의 3번째 줄.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이 아니라 개인적 효과성. 요 그림대로 바꾸겠습니다. 개인적 효과성. 근데 다른 책들을 보시면 효과성이라는 말보다는 효율성을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개인의 개인적 효율성 이렇게 쓰는데 사실 효과라는 말하고 효율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각주 효율성은 이런 건데 효과성은 개인이 바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됐냐 안 됐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보시면 종업원의 동기부여가 됐는지 만족했는지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효과성이라고 말을 해야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효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게 계속 뒤에서 나와요. 이게 경영의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1번, 목표 1번.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효과성이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사회에 대한 책임이 3번입니다. 그죠? 3번. 그래서 1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서 12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챕터 1장은 쉬운 내용이라서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인적자원의 중요성. 요거는 인사노무관리 문제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써라.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서술 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서술 문제를 쓸 때 그냥 막 임팩트 있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조금 결론에 쓴다든지 서론에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장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좀 인트로를 어떻게 쓸지 한번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괄호 1번 볼까요? 경영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람, 돈, 이 돈은 이제 자본이죠. 그 다음에 물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결국에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인적자원이 가진 줄치세요. 특수한 속성. 인적자원은 그 괄호 3번에도 나와 있지만 확실한 모방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벽이라는 말은 높으면 높을수록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모방 장벽을 구축한다라는 말은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대체할 수 없죠. 그죠? 나머지 돈, 물자 이런 거는 다 카피가 가능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쓰든 간에 인트로에 써주면 좋을 내용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도 전통적인 원천을 통해서는 경쟁 우위를 더 이상 이렇게 창출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이제 전통적인 원천은 주로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물리적 자산은 모방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바로 4번 보시면 이렇게 쭉 써주면 좋겠죠? 인적자원은 비물질적 자원으로서 자산, 역량으로 표현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형의 자산.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도 그 위에는 방가로는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지만 방가로 2번은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옆 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인적 자원 관리의 연구 대상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직무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는 챕터 4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직무 구조, 직무 설계, 직무 분석까지. 그래서 아마 우리 수요일, 목요일쯤 챕터 4를 배우는데 사실 직무 관리 요 부분은 챕터 4만 배워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나 고유한 성격의 챕터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이 학계평 보유 이거를 다 공부하지 않아도 직무관리 파트는 그것만으로도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해야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분석은.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미시적 관점에서 인력계획, 모집, 선발, 교육, 평가, 보상, 유지. 이거 다 뭐예요? 인적자원의 기능. 기능을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시스템으로 배워요. 그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넘겨보세요.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제 맘대로 그린 거 아니에요. 다양한 교수님들의 책을 제가 벤치마킹을 한 그림이니까 보시면 미시적인 거는 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 개, 평, 보, 유, 방까지. 근데 이제 방출은 제가 유지에다가 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미시적인 적분이고
이 미시적인 접근에서도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숲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주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해서 결국에는 인적자원 관리가 경영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그 아웃풋을 조직 효과성 또는 다른 책에서는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봤을 때 이 그 effectiveness는 사실 효과성이라고 더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조직 효과성, 조직 유효성 이게 애매하면 그냥 영어로 쓰셔도 돼요. 그냥 번역하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설명의 자료에서도 넣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영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학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단 계속 발전을 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책마다 번역한 게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 괄호치고 영어 써주시는 게 그래도 조금 차별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왜냐면 얘가 번역을 잘못했네 하고 평가자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책마다 다르지만 전 효과성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자원 관리의 최종 목표는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영 전략 뭐 이거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는 거, 이 그림 전체를 보는 게 거시적이고 그 안에서 인적자원의 기능 5가지를 보는 게 미시적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페이지만 하고 조금 쉬어야 제 1장까지만 하고 10분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접근을 크게 2가지로 할 수 있는데 쉬운 것부터 봅시다. 넘겨보세요. 16페이지.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적 접근 있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학계평 보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써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확보에서는 일단 인적자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 줄 보세요. 그 다음에 모집하고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확보해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 이게 뽑아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 파트는 교육훈련, 승진관리, 경력관리 이렇게 크게 파트가 나눠져요. 우리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보상하고 다 키워놓은 그 인적자원이 다른 데로 이직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유지하는 것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접근은 5가지가 있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겠구나. 듣기 싫어도 계속 듣겠구나.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인적자원 관리의 실행. 관리 과정적 접근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했죠? 플랜 2C로 가요. 플랜 2C. 그래서 여기도 뭐 전략, 관리, 입문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계획은 어쨌든 인력을 모집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줄. 각 시점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예측하고 내외 상황을 파악한다. 요거 다 확보 관리에서 배워요. 그죠? 그리고 2번째, 이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세요. 인력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이 각계의 기능들 또한 어떻게 할지 계획합니다. 그죠? 나머지 읽어보세요. 전략, 전술, 뭐 운영 이것뿐만 아니라 전략, 관리, 업무 요거 이 역시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어떻게 돼요? 추상적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 그다음에 인적 자원은 실행은 실제로 이제 하는 거니까, 집행하는 거니까. 이 실행과 관련된 부분은 15쪽, 넘겨서 16쪽 보시면 조직화, 지휘, 조정 3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주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텝하고 라인 관리자 있는데 이거 그냥 각 주만 잠깐 보시고요. 우리 이거 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크게 2가지로 나누는구나 알아놓으시면 되고, 제가 어느 챕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세하게 쓴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라인은 수직이란 뜻이거든요.
수직. 스텝은 수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라인 잘 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라인은 계층인데 계층.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하고 스텝의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뭐 이게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술형 쓰실 때 혹시라도 이런 담당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건 책임과 권한이 이 권한의 체계가 있어요.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계층. 그래서 라인, 지금 라인 얘기하고 있어요. 라인은 책임과 권한이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썼나요? 각주 보시면 마지막 줄, 직무, 권한, 책임이 계층, 체계, 위에서 아래로. 책임, 권한. 그래서 거의 그 기업들이 이런 그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스태프는 여러분들 뭐 콘서트 가실 때 스태프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그분들은 다 동일한 수직 계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계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각주 보시면 라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존재예요. 스태프. 그래서 뭐 교육 담당자, 평가 담당자, 채용 담당자 등 이 사람들이 다 뭐 이 교육 담당자고 평가 담당자가 뭐 누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은 그냥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 조인하는 거죠. 근데 라인은 아니에요. 라인은 수직 계층 위계 서열이 있고 책임과 권한이 이게 계층 체계를 형성합니다. 팀장, 부장, 뭐 사원, 인턴 뭐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 표를 18쪽 보시면 인적자원 관리의 플랜 2C를 가지고 기능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 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학계, 평, 보유를 다 공부하신 다음에야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1장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챕터 9까지 배우면 그 유지 관리까지 끝나는데 이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구나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정리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랜 2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흐름대로 이 내용을 12회차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내용 없고요. 제가 외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외워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챕터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하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분 동안 수업했는데 정확히 10분 쉬고 시작할게요. 네.